함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당 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함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롱 코비드 시대의 면역력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순서를 보면 롱 코비드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롱 코비드와 관련된 패소제네시스를 살펴보고 왜 코로나 감염에 있어서 면역 시스템이 중요한지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볼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케이스를 보면 37세 여아으로 자도 피로하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최근에 집중력의 저하와 의욕이 감소하고 수면 장애가 있고 약간의 우울감과 목에 가래가 붙어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검진을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병력상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한 달 전에 코로나에 진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지 마지막에 케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현재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29,000명, 전 세계적으로는 6억 2,907만 명에 달하고 있어 적지 않은 숫자가 확진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 포스트 어큐트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롱 코비드와 시컬레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리버서블한 티슈 내지는 organ의 데미지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시컬레는 이 리버서블한 티슈의 데미지가 있으면서 퍼머넌트한 디스펑션이 있을 때로 정의가 되며 롱 코비드는 이러한 이리서블한 오걸 데미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4주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컬레는 그 모더레이트하거나 시비어한 코비드 인펙션에 있어서 주로 생기는 반면 롱 코비드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한 경우 에이시프토마틱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 포스트 어큐트 코비드 19이라고 보고 12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포스트 코비드 19 신드롬이라고 보는데 이 12주가 넘어갈 때부터는 ACE2와 관련된 심톰의 시스테믹한 데미지가 하나의 기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몸속의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보면 우리 몸속에서 이 안지오텐신 노겐이 레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으로 바뀌면 ACE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바뀌게 되고 이게 리셉터 중에 타입 1에 붙을 때 프로인플라메이토리, 프로파이브로시스, 바소 컨스트릭션 효과로 블레더 프레셔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흔히 쓰이는 고혈압 약제로서 ACE 이니비터는 바로 이러한 ACE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ARB는 타입 1에 바인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ACE2라는 엔자임은 이 안지오텐신 2를 안지오텐신 1-7로 바꿔서 안티 인플라메이토리한 프로덕트로 대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ACE2에 바인딩을 함으로써 ACE2의 대사를 낮추고 결국은 이에 따라서 시스테믹한 임밸런스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각 장기에는 ACE2 리셉터가 존재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ACE2에 바인딩을 해서 각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를 일으켜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머리가 맑지 못하다, 집중이 잘 안 된다, 낮에는 피곤한데 밤에는 잠이 잘 안 온다, 두근거린다, 무기력하다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롱 코비드가 6개월 이상도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고 2021년 56개 국가를 대상으로 3,7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91%가 넘는 환자가 약 35주 이상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고 65.2%가 65.2%가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머스트 커먼한 심톰은 퍼티고 포스트 익설셔널 말레이즈로 나타났고 그 집중력 저하와 사고력 저하와 같은 그 커그니티브 디스펑션도 약 85.43%에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언리커버리한 그룹에서는 45.2%가 이것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감소했다. 그리고 22.3%는 업무를 중단했다고 하여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롱 코비드는 그 코비드-19의 베리언트에 따라서 그 유병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미크론의 베리언트 타입인 경우 2022년 란셋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 4.5%, 델타 베리언트의 경우는 10.8% 나와져 있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베리언트에 따라서도 그 발병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롱 코비드의 간단한 패소제네시스와 왜 면역 시스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이절 캐비티나 블러드 스트림을 통해서 브레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데 CNS에서는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과 코아듈레이션 액티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고 또 PNS에서도 역시나 바스큘로패시나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등을 유발해서 결국은 뉴로코그니티브한 심톰이나 사이키아트리 심톰, 크로닉한 퍼티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에서는 그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이나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즈가 이 알베올라이의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해서 파이브로틱한 체인지를 유발할 수 있고 허트에서는 심근세포의 사멸이라든지 파이브로시스 또 셀투젠의 어드히전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줘서 기립성 빈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심근세포 사멸이라든지 파이브로시스는 이 리버서블한 어떤 데미지와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컬레와 좀 더 관련되는 부분이고 기립성 빅맥 같은 경우에 롱 코비드의 증상하고 관련되는 패소제네시스라고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병태적인 생리로 이제 퍼티그 심텀을 포함한 다양한 전신적인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면역 시스템이 중요한지, 면역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뮤니티는 인펙션이나 디지즈, 디스오더에 대해서 바이올로직한 디펜스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이면 시스템은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는 셀이나 케미컬, 프로세스 등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몸에는 다음과 같이 타이무스, 스플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그 organ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헤마토포ie틱 셀이 이러한 이면 시스템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면 시스템하고 굉장히 중요한지를 보려면 잠시 인네이트 이뮤니티와 아답티브 이뮤니티를 봐야 되는데요. 이 인네이트 이뮤니티는 보통 선천성 면역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인펙션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을 때 수분안에 반응을 하는 퍼스트 라인 디펜스 시스템으로서 넌 스페시픽하고 메모리가 되지 않고 다만 지속 기간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셀로는 헤마토포이에틱 셀 외에도 스킨이나 에어웨이 등에 존재하는 에피데리얼 셀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적응성 면역이라고 하는 아답티브 이뮤니티는 수시간에서 수일까지도 소요가 되지만 어떤 특정 패소젠에 대하여 스페시픽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노출됐을 때 레피드한 이뮨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퍼펙트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와 에버리지인 경우 그리고 시비어하게 내지는 푸어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화살표에서 보이는 인네이트 이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퍼펙트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네이티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이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알람벨을 울리게 되면 결국은 임팩티드 셀의 바이럴 리플리케이션을 억제하고 로컬 티슈 인바이먼트에서 안티바이럴 스테이트를 만들며 아답티브 이뮨 리스폰스를 프리밍 하는데요. 이 프리밍은 바로 트리거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서 트리거가 되면 그때 이제 아답티브 이뮨 리스폰스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아답티브 이뮨 리스폰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이브한 B셀과 T셀의 풀에서 그 바이러스의 스페시픽한 셀을 셀렉션 시키고 익스펜딩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즉 그 인네이트 이뮤니티부터 프리밍을 받은 이후에 약 6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버리지한 경우에는 이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그거보다는 살짝 느리고 약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T셀과 어떤 안티바디 리스폰스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응해서 인펙션은 컨트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한 경우에는 굉장히 푸어하게 얼리에 인네이트 이비네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즉 이게 거의 인제 굉장히 평행선을 이룰 만큼 낮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타입 3 인터페런 리스폰스라고 하는 알람벨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고 아답티브 이뮤니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시비한 폼의 코비드 인펙션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뮤노패솔로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림포페니아, 디스레귤레이티드 모노사이트와 마크로파지, 뉴트로필리아, 사이토카인 스톰까지도 유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롱 코비드에 있어서 면역력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제시되거나 정립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대한감염학회에서 만성 코로나 증후군에 대한 진료 지침 예비 권고안을 보면 피로감이나 두통이나 인지 관련 증상, 그리고 심리적인 정신적 증상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 치료를 권고하거나 제한할 근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나와져 있는 뉴트리션과 IVNT, 또 인제 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사제 중에 어떠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고려를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영양적인 부분인데, 사실 면역력과 관련돼서는 바이타민 D, 바이타민 C, 징크, 글루타민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타민 D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프로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을 줄여주고 또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며 레듀스 리귤레이티드 셀 T셀을 인듀션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사이토카인 스톰의 위험도를 줄이고 폐렴과 마이오카다이티스의 위험도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메타 분석에 의해서도 바이타민 D를 투여했을 때 플라세보군에 비하여 의미 있는 유익한 효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도 나온 바가 있어서 좀 더 연구는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타민 C인데요. 이 바이타민 C는 헬시한 경우에는 몸 안에 필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나 ICU에 있는 경우에는 그 도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 3에서 15g까지 하루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고용량의 비타민 C는 10g을 포함하고 있고 보통 메인 플루이드에 믹스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는 대표적인 이뮨 시스템을 부스팅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사이토카인 스톰을 줄이고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 신드롬을 줄이면서 어큐트 레스피레이터리 디스트레스 신드롬을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코비드 환자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퍼티그 심통을 줄여주고 슬립 디스오더를 줄여주며 디프레션을 줄여주고 또 집중력이 증가되는데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D처럼 이 비타민 C도 일부 연구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역시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하나의 옵션으로서는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양 관련해서는 징크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대표적인 이뮨과 관련된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크는 사실 이 피오 제제도 많이 나와져 있고 영양제도 단독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고 연구 자체도 꼭 IV 제제만이 아닌 15mg을 오랄로 투여를 했을 때 의미 있게 액티베이티드 T셀의 그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 코로나랑 관련돼서는 ACE2의 익스프레션을 레귤레이션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큐트 레스피레이토리 디스트레스 신드롬을 줄여주며 비리온의 릴리즈를 감소시켜 준다는 연구들이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어큐트 바이럴 레스피레이토리 트랙 인펙션 환자에 있어서 그 징크를 하루에 서브링규얼이나 인트라 나잘로 투여를 했을 때 플라세보에 비하여 증상의 개선이 이틀 정도 더 빨리 회복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메타 분석을 통해서 그 징크를 투여를 했을 때 플라세보군에 비하여 그 퇴원율이 높고 모털리티가 감소되었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역시나 이 롱코비드 환자나 코로나 이제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루타민은 사실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이는 아미노산으로서 우리 몸의 바디 호메오스타시스로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면역계와 관련돼서는 안티바이럴 액티비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루타민은 주사제로는 6.73g을 포함하는 IVIG제가 있고 NSA에 보통 믹스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경구 영양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병원용 영양제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루타민의 메인 롤을 보면 조직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글루타민이 그 여러 가지 면역 세포의 재료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림포사이트의 셀 넘버를 늘려주고 박테레미아나 뉴모니아, 시스테믹한 sepsis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하루에 경구를 10g을 하루에 3번 투여했을 때 의미 있게 입원 기간이 감소했고 또 IV 제제로는 kg당 0.4g 투여했을 때 그 염증성 마커가 감소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적인 부분이랑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사이모신 알파라고 하는 면역과 관련된 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모신 알파는 우리 몸의 흉선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만들어진 28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펩타이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적응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모신의 사실 오리지널 제품은 자닥신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소 비용이 굉장히 한 28만 원 정도로 비싸게 초반에 나왔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면역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10개가 넘는 회사에서 같은 용량의 제품들을 해서 현재는 뭐 2-3만 원까지도 비용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용법이 일주일에 2번씩 투여를 하거나 크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번씩 해서 한 8번을 기본 투여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무신 같은 경우에는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이라든지 캔서, sepsis, 그다음에 이민 디피션시 환자에 있어서도 적응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있어서는 이뮨셀의 리스폰스 단계에서 이제 사용을 해볼 것으로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감염의 초기와 후기에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모신은 앞서 나왔던 ACE2와 관련된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휴먼의 레스피레이토리 에피델리아의 ACE2의 익스프레션을 다운 레귤레이션 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나왔던 ACE2와 관련된 어떤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를 다운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환자에 있어서 28일의 모틸리티와 그 입원 기간을 봤을 때 의미 있게 유익한 효과가 보고된 바 있고 또한 올간의 디스펑션에도 도움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력을 막상 올리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과도하게 높여서 이 사이토카인 스톰을 일으키거나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사실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이모신은 이뮨을 무조건 업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듈레이션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환자에 있어서 사이토카인 스톰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보고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용어가 이제 긴데 폴리발레틱 메카니컬 박테리아 라이세이트 이거를 한글로 직역하면 다원자가의 기계적인 세균 용해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세균 용해물은 마치 먹는 백신처럼 우리 몸에서 중이염이나 편도염 아니면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직접 병을 일으키진 않지만 면역기를 자극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방법이 최근에는 기계적인 것이 항원에 가장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좋은 면역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제품으로는 이스미젠이 있는데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 공복에 혀 밑에 녹여서 먹는다는 굉장히 그 간단한 방법으로 투여가 가능하고 10일을 투여하고 20일의 휴약기를 두고 약 3개월 정도를 투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봤을 때 이러한 PMBL을 투여를 했을 때 의미 있게 레스피레이토리 트랙 인펙션을 줄여주고 반면 알러지 심통은 줄여준다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TH2가 과민한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러지성 천식이나 아토피 이런 거랑 관련이 되는데, 이 TH2와 TH1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이뮤노글로뷸린을 의미 있게 올려주면서, 또한 이 이스미제누 투여를 했을 때 의미 있게 시그니피컨트한 인펙션을 플라세보 군보다 줄여줬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차병원 계열의 차원 병원에서 그 환자를 대상으로 이스미제누 투여를 했을 때 보통 면역력의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는 NK셀 액티비티 지수가 약 평균 462에서 749로 의미 있게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라에넥 주사는 태반 주사라고 해서 미용적인 부분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 적응증은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적응증을 받고 있습니다. 라에넥은 한 앰플에서 투 앰플을 서브큐로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 있고, IV는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IV로서의 승인은 지금 현재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라에넥은 또 특징적인 게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있어서 이 헤르페스 감염에 대해서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그 코로나 환자에 있어서 CRP 염증 수치를 줄여주고 림포사이트를 증가시켜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염증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이게 족제비로서 애니멀 실험이긴 하지만 그 코로나 감염에 있어서 의미 있게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향후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 많이 넣지는 못했는데, 사실 요즘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세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면역계랑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를 접하는 데 있어서 거세 디스바이오시스, 즉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의심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장내 미생물이 장 이외의 기관, 즉 간이나 뇌, 폐에서의 면역 작용에도 관련이 되는데, 만약에 장내에 유산균이, 만약에 유해균이 너무 많고 유익균이 적은 상황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있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이뮤노 디스레귤레이션을 유도하고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케이스인데, 환자는 37세 여아원으로 특별한 병력도 없었고, 근데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영상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굉장히 답답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혹시나 해서 환자의 뇌 팔로우를 하면서 봤더니 역시나 염증 수치나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비타민 D만 조금 부족한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롱 코비드 의심 하에 비타민 D 인젝션을 3개월마다 하기로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모신 알파가 원래는 약정에 보면 일주일에 2번으로 권유를 하지만, 이 환자는 암 환자는 사실 면역 저하 환자는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그 현실적으로 병원에 올 수 있는 날짜를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태반 주사 한 앰플과 사이모신 한 앰플을 투여를 했고, 더불어서 환자가 시간이 될 때에는 글루타민 주사와 또 메가그린주, 그러니까 바이타민 C 고용량을 포함한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를 같이 투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는 한 달 후에 굉장히, 사실 한두 번 주사 맞고 곧바로 좋아져서 많이 치료가 진행이 되진 않았는데 수면이 굉장히 좋아지고, 수면제를 따로 투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반적인 피로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우울증약이나 다른 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울감도 개선이 돼서 경과 관찰하고 필요 시에 다시 내원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컴플리티드한 케이스인데, 사실 이 환자는 코로나가 걸렸던 건 아니고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환자인데 다양한 그 것들을 통하여 면역력을 올린 케이스라서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 환자는 특징적으로 12년 전에 간암을 진단받았고 당뇨와 고지혈증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제가 차원병원에 있을 때 이제 봤던 편인데, 매번 종합검진을 열심히 받고 있음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했고 수면장애도 심하면서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고 복부의 불편감이 굉장히 심한 환자였습니다. 환자의 그 혈액 검사를 보면 3번 연속 NK셀 액티비티, 즉 면역력 지수가 보통 500 이상이 정상인데 계속 100이 안 넘는 수치가 나오고 있었고, 콜티솔이 보통 오전에 7, 8 정도가 이상적인데 정상은 정상이지만 정상 안에서 다소 높은 편에 속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해보면 유기성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장내 유해세균의 증식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 대변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그 유해세균의 지표가 많이 상승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로우 이뮤니티에 대해서 주사나 약물 치료도 했지만 디스바이오시스에 대해서도 같이 교정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의심되는 균주에 대해서 노르믹스를 2주 동안 투여를 하면서 제거를 하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좋은 균을 접종을 해주면서 이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속 깨지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수면 보조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은 바로 사이모신 알파인데요. 환자가 상대적으로 연고지가 멀었는데 이 사이모신 알파는 셀프 처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환자에게 교육을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브큐로 배에 투여를 하도록 해서 한 번은 병원에서 맞고 7개는 갖고 가서 7주 동안 주사를 맞는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병원에 올 때에는 글루타민 주사를 투여를 했지만 상황이 매번 맞을 수는 없어서 경구 글루타민 복용을 따로 권장을 했습니다. 2달 뒤에 봤을 때 환자가 잠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가스 차는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사실 스트레스는 그 코로나 시대여서 굉장히 심했지만 여전히 있다고 했고 술도 사실은 많이 못 줄여서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은 많이 교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콜티솔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여전히 높았지만 보면 NK스 액티비티가 처음으로 이렇게 1000 이상으로 잘 오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스티나 디스바이오시스가 임프루브 되고 슬립 디스오드 임프루브 된 상태로 1, 2주마다 이뮤노 알파 주사하고 라인에 계속 맞으면서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롱 코비드는 그 특별한 어떤 이 리버서블한 티슈나 데미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서 가장 머스트 커먼한 것이 퍼티그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코로나 인펙션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데에는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뮤니티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진 않았지만 사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는 바이타민 D와 바이타민 C, 징크, 글루타민, 사이모신 알파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다만 향후에 좀 더 긴 기간으로 퍼더 리서치는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 마치겠습니다.